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고기를 능가하는 단백질을 담고 있고 옥수수조차 말라 죽는 땅에서도 자라며 물이 거의 없어도 열매를 맺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콩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단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졌고 이름조차 잊혀져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씨앗에 대한 기억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경상북도 의성의 한 외딴 마을. 김남순 할머니는 오래된 헛간을 정리하다가 낡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검은 콩이 담겨 있었습니다. 흔히 보던 콩과는 모양도 다르고 향도 진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남긴 씨앗일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어릴 적 가뭄 속에서 가족이 이 콩으로 국을 끓여 허기를 달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땅도 메말랐던 그 시절. 그런데도 이 콩은 살아남아 주었습니다. 이상하네. 다들 이걸 까맣게 잊고 살아왔구나. 할머니는 씨앗을 손에 꼭 쥔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 기억해 주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나은 기술, 더 많은 수학, 더 편리한 농업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잊고 있던 그 단순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씨앗이 다시 땅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봄, 김남순 할머니는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그 콩 몇 알을 밭 가장자리에 메마른 흙에 심었습니다. 물을 넉넉히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비 역시 자주 오지 않는 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런 오래된 씨앗이 싹을 틔울 리 없다고, 괜히 땅만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콩은 원래 이런 땅에서 자라던 아이였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비 한 번 내리지 않았는데도 흙 사이에서 작은 초록빛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잎은 두껍고 단단해 보였고 햇볕 아래에서도 쉽게 시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콩은 돌봐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물도, 비료도, 약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단백질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낮 동안에는 잎에 숨을 닫아 수분을 지키며 밤이 되면 조용히 호흡을 시작합니다. 땅이 척박할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고 공기 중에 질소를 끌어와 죽어있던 흙을 서서히 되살립니다. 다른 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조건이 오히려 이 콩에게는 가장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콩은 오랫동안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확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꼬투리가 스스로 갈라지며 씨앗을 땅에 떨어뜨렸고 기계로 한 번에 거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균일함을 중시하는 산업 농업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또한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었고 품종 등록이나 독점이 불가능했습니다. 돈이 흐를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콩은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더 약하지만 관리하기 쉬운 작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김남순 할머니의 밭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콩은 묻힌 기억처럼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콩을 잊고 살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곧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남순 할머니의 밭 이야기를 들은 이웃마을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장롱 안쪽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예전 농사일을 함께하던 아버지가 남긴 씨앗이 조심스럽게 감싸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밥이 모자랄 때마다 어머니는 이 콩으로 된장을 끓였고 묵은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한 끼를 든든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콩이 특별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늘 곁에 있었고 어른들이 알아서 심고 거두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씨앗은 더 이상 마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장에도 없고 잡곡 가게에서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잊힌 씨앗은 오랫동안 말 한마디 없이 그의 장롱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몇 알을 꺼내 마당 한편에 심어보았습니다. 흙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해는 더욱 뜨거웠지만 콩은 어느새 작은 싹을 틔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낮잠을 자던 중에도 몇 번씩 마당으로 나와 콩잎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이 다시 살아나네. 그 힘이 아직 남아 있었구먼. 마을 아이들도 신기한 듯 찾아와 콩을 둘러보았습니다. 콩이 자라면 어디에 쓰느냐고 묻는 아이에게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밥이 아니라 기억이야. 이 콩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땀 흘리던 모습이 떠오르고 내가 배고플 때 국물로 하루를 견디던 시절이 생각나거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이 콩을 그냥 식재료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희귀 작물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기억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혔던 콩은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한 이 콩의 이야기는 어느 날 대학 연구실에도 전해졌습니다. 지역 농업을 연구하던 한 교수는 우연히 박영수 할아버지가 재배한 콩을 직접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받아본 순간 그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수입해 쓰던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았고 수분이 부족한 토양에서도 발화율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열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병충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이 콩이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해 토양을 스스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땅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와 협력하여 영양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혈당 지수가 낮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고령자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이 콩을 넣은 국을 제공했더니 소화가 편안하고 포만감이 오래간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몇몇 언론에서도 잊혀진 콩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 할아버지가 가장 기뻐했던 건 이 콩이 실험실의 표본으로 남지 않고 사람들의 밥상 위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렵게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흙이랑 바람이랑 하늘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박 할아버지의 말처럼 이 콩은 과학이 보완한 것도 기술이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거부했던 씨앗이 조용히 과학의 인정을 받으며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과학의 인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몇몇 농가에서 이 콩을 받아 심기 시작했고 이름 모를 콩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콩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남순 할머니는 매년 밭 한쪽 구석을 비워두고 씨를 나눠달라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몇 알씩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씨앗이지만 동시에 마음이야. 잘 다뤄줘.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이 콩을 심고 관찰하는 수업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콩이 땅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고 누군가는 우리 할머니도 이런 콩 키웠대요 라며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잊힌 것 같았던 이야기들은 다시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직접 수확한 콩으로 전통 된장국을 끓이는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리실에서 퍼지는 고소한 냄새에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웃었고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콩보다 이게 더 깊은 맛이 나요. 이상해요. 콩인데 마음이 느껴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날 행사에 초대되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콩은 옛날에는 너무 흔해서 아무도 특별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흔하다는 건 곧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콩을 통해 단지 음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삶의 방식, 계절의 흐름, 손의 감각, 그리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고마움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 콩은 단지 땅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피어나는 이야기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씨앗이 사람들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즈음, 마을 바깥의 세상은 전혀 다른 풍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마다 더 심해지는 여름 가뭄, 갈라진 논바닥, 말라버린 저수지, 경상북도 안동과 충청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작물의 절반 이상이 수확되지 못한 해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기후 변화라는 말보다 그저 하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어콩의 존재는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거의 없어도 자라고 더위에 강하며 오히려 땅을 회복시키는 작물이라는 점이 재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령화된 농촌 사회에서는 많은 노동과 기술이 필요 없는 작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고, 기어콩은 그런 조건을 조용히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한살림과 같은 생협에서는 이 콩을 작게나마 계약 재배로 시작했고, 일부 학교 급식과 지역 공동체 식당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특별한 홍보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퍼져나갔고, 먹고 나면 속이 편하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도심의 몇몇 소비자들은 이 콩이 자라는 농장을 찾아 직접 씨를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거창한 시스템도 대기업도 없었습니다. 단지 몇 알의 씨앗,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던 몇 사람의 손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손은 밥을 짓던 손이고 흙을 만지던 손이며 아이의 등을 쓰다듬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김남순 할머니는 여전히 밭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합니다. 이 콩은 아프다고 하지 않아. 물 없어도 돌밭에서도 그냥 조용히 자라. 그런 게 우리랑 닮았지. 그런 말을 들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신만의 씨앗 하나를 꺼내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 씨앗을 하나씩 꺼내보며 되새김질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기어콩은 단순한 작물 그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어린 시절이었고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식탁이었으며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던 어른들의 손길이었습니다. 김남순 할머니의 밭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이제 여러 마을로, 여러 사람의 이야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콩을 직접 키워보려는 사람도 생겼고 학교에서는 이 콩을 소재로 한 글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잊고 있었던 것 속에 진짜 답이 있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기후 위기 속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건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오래된 지혜일 수 있다고. 그리고 기어콩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더 적은 물, 더 적은 손질, 더 낮은 비용으로도 스스로 자라며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씨앗.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팔기 위해 개량하지 않아도 되고 특허를 내지 않아도 되며 기업의 기술 없이도 살아가는 작물.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오히려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콩. 김남순 할머니는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아이들과 콩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냥 땅에 심으면 돼. 너무 많이 바라지 말고 그냥 한 해 잘 지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말에 한 어르신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 아주 천천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어콩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아주 오래된 편지를 다시 꺼내 읽는 것과 같았습니다. 편지지엔 색이 바랬고 글씨도 희미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김남순 할머니와 박영수 할아버지가 들려준 그 기억 속의 콩은 어느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줌의 씨앗이 마을을 바꾸고 마을이 또 누군가의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기어콩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단숨에 바꾸는 기술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콩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명히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끈질긴 생명력, 요구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자유로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세상엔 오히려 더 필요한 힘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종종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연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건조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이 콩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기 있어.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잊고 있었나요? 기어콩은 단지 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흙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억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기술은 앞을 보게 하지만 씨앗은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골 장독대에는 이름 모를 씨앗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씨앗은 누군가의 손에서 다시 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씨앗 하나가 먼 훗날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콩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은 씨앗 하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모이면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잊고 있던 지혜가 햇살 아래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은 다시 생명이 되고 생명은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조용히 잠든 씨앗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꺼내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일지도 모릅니다.